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5세기란 서기 401년에서 서기 500년까지를 일컫는데요. 역사를 접할 때 공간의 경계를 넘어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보고 엮어서 보면 더 폭넓은 역사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5세기에 일어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세기 후반 고구려의 19대왕으로 등극한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아주 탈탈 털며 옛날 백제에게 진 원한을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17대왕 아신왕은 몇 번이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덤볐지만 매번 실패했고 395년에는 백제의 아신왕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스스로 노개기를 칭하며 굴욕적으로 항복했던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이는 백제 아신왕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백제는 가야와 일본의 군대를 동원해 서기 399년 혹은 서기 400년 고구려의 신하국을 자처했던 신라국을 대규모로 침공했습니다. 광개토 대왕 릉비에 의하면 이때 신라 땅 안에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이 가득 찼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신라의 군주였던 17대 내물마렙관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서기 400년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군사 5만과 함께 남하하여 신라에 침입한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쓸어버리고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신라는 겨우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후로 신라는 고구려에게 사실상 복속되어 고구려의 심각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고구려에겐 원수국가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지난 4세기 고구려를 침공하여 고구려의 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미천왕릉을 파헤치며 고구려 국왕의 어머니와 아내를 포로로 데리고 갔던 전현이었습니다. 비록 광개토 대왕 치세에는 전현이 망하고 없었지만 대신 전현을 계승한 후현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백제를 어느 정도 평정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이제 북쪽으로 눈을 돌려 후현과 전쟁을 벌입니다. 402년에서부터 406년까지 거의 매해 고구려와 후현은 전투를 벌였고 407년 광개토 대왕과의 싸움에서 지친 후현은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후현이 멸망하자 비로소 고구려는 오랫동안 염원하였던 요동 지역을 완벽하게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으며 요서 지역으로도 광개토 대왕은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413년 39세의 나이로 서거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은 국왕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20대왕 장수왕이었습니다. 장수왕은 남방 진출에 대한 의욕을 보이며 427년 기존의 수도 국내성에서 나와 수도를 평양성으로 천도합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크게 놀란 백제 20대왕 비우왕은 서기 433년 신라의 19대 눌지마렙관과 나자의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고구려에게 지나칠 정도로 내정 간섭을 받고 있던 신라도 고구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한편 중국에서는 중북부 지역의 5개의 유목민족들이 130여 년간 16개의 국가를 수립하는 5호 16국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중북부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국가는 5세기 선비족 탁발부 계열에서 세운 북위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방에는 한족의 왕조였던 동진이 420년 망하고 이후 송제양진이라는 4개의 한족 왕조가 연달아 이어집니다. 동진에서부터 이어진 4개의 한족 왕조를 남쪽에 있던 왕조라고 해서 남조라고 부르고 중국 북쪽을 통일한 선비족 탁발부의 북위는 북쪽에 있던 왕조라고 해서 북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딱 중국이 남북으로 2개의 왕조만 남겨진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도 합니다. 북위의 경우 중국 북방 통일 후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인도의 굽타 왕조로부터 불교 문화를 수용하였는데요. 지난 4세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서 소개해드린 인도의 굽타 왕조는 인도의 북부를 통일하고 기존 인도 서북부 지역에서 전해져 오던 간다라 미술 양식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를 진흥시켰는데 이때 인도의 굽타 왕조에서 만들어진 불교 미술 중 하나가 석굴사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세기경부터 만들어진 인도의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석굴사원이 있죠. 이 석굴사원 개념과 기술이 중국의 북위로도 넘어가 북위에서도 석굴사원을 만드는데 그중 대표적인 석굴사원이 윈강 석굴사원과 룽먼 석굴사원입니다. 전부 간다라 미술 양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북위의 7대 황제 효문제는 북위를 문명화된 국가로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수도를 역대 한족 왕조의 전통적인 수도 역할을 하던 낙양으로 천도하고 황족의 성씨를 중국식으로 원시로 바꾸었으며 선비족의 전통 의복과 언어를 금지시켜 오직 한자를 쓰게 하고 선비족과 한족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효문제의 이러한 한화 정책으로 훗날 선비족과 한족이 섞인 지배층 관룡 집단이 탄생합니다. 이 관룡 집단은 6, 7세기 동양사의 무대의 주연으로 등장하니 이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한편 고구려의 장수왕은 중국의 북조, 남조와 동시에 교류하며 굳이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세기 고구려가 최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분열되어 있어서라며 고구려의 역량을 깎아내리기도 하는데요. 장수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장수왕도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편이 고구려에게 이롭다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북조와 남조 양쪽과 모두 교류한 겁니다. 고구려가 북조와 남조 중 한쪽에 힘을 보탠다면 힘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장수왕은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중국을 분열 상태 그대로 지속시킨 거죠. 이걸 깨려고 했던 게 백제였습니다. 고구려에게 여러 번 털렸던 백제는 중국의 북조에 해당하는 북이에게 함께 연합해서 고구려를 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이가 거절은 했지만 이 사실에 화가 난 고구려의 장수왕은 475년 백제를 침공합니다. 백제와 신라의 나제 동맹이 동시에 덤벼보지만 상대도 되지 못했고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였던 지금의 서울 한성을 함락합니다. 수도를 빼앗긴 백제는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을 새로운 수도로 삼으며 백제의 역사는 웅진시기라는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일본에서는 3세기 이래 여전히 오늘날 교토 오사카 지역의 야마타이 쿠니를 포함해 30여 개의 쿠니라고 부르는 소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시기 일본사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국 측 기록에 일본이 등장하는데요. 5세기경 아마 야마타이 쿠니로 추정되는 외국에서 5명의 외왕이 연이어 중국 남조의 국가에 조공을 하며 책봉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란으로 가보자면 이란에는 여전히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동로마 제국과 대치하고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을 하며 중앙아시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회화, 조각, 건축 면에서 매우 뛰어난 예술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유리공예가 유명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누볐던 소구드인들이나 투르크인들 같은 상인들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들을 동서양에 많이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라에서도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물품들이 확인되는데요. 황남 대충 남분에서는 청록색의 유리잔과 국보 193호에 해당하는 유리병이, 천마총에서는 사파이어 색깔의 유리잔이, 월성로 13원 무덤에서는 가슴걸이가, 미추왕릉에서는 붉은 고곡으로 장식된 유리목걸이가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중국의 간다라 미술 양식과 석굴 사원을 전파해준 구타 왕조가 5세기경부터 이란,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유목을 하던 유목민족 에프탈의 지속적인 침입을 받으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양의 로마 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395년 로마 제국의 50대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 사후 로마 제국은 완전하게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기 중후반부터 유럽 중북부 지역에 분포하던 게르만족이 일명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여 대규모로 로마 제국 내부 깊숙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5세기경이 되면 이제 로마 제국 곳곳에 게르만족이 분포하며 로마 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로마 제국보다는 서로마 제국의 게르만족 분포 및 집중 비율이 높아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가장 사회가 흔들린 건 서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서로마 제국 내부에서는 황희 계승 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당연하게도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들의 침입과 약탈에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451년 훈족이 서로마 제국에 쳐들어옵니다. 사실 훈족의 침입은 서로마 제국이 자초한 일이었는데 서로마 제국의 황희 계승 분쟁에서 황제의 공주가 훈족의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훈족을 이끌던 아틸라에게 청혼을 했고 아틸라는 결혼 지참금으로 서로마 제국 영토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서로마 제국의 공주의 이러한 행위는 비밀리에 황제 모르게 진행이 되었고 끝내 알게 된 서로마 제국의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자신의 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서로마 제국 영토의 절반은 얻을 수 있었건만 실패한 훈족의 아틸라는 그렇다면 힘을 얻겠다며 451년부터 서로마 제국을 향해 대대적으로 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군대로는 도저히 아틸라의 훈족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동원하여 겨우 훈족과 싸울 수 있었으며 452년 교황 레오 1세의 중재로 아틸라는 전쟁을 중단하고 철수하죠. 훈족의 침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서로마 제국은 정신 못 차리고 내부적 암투가 계속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 곳곳에서 게르만족들이 저마다의 국가들을 수립하면서 서로마 제국의 영토도 이리저리 찢기고 있었죠. 당시 서로마 제국 군대에는 오도아케르라는 게르만족 출신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도아케르는 정확히는 게르만족과 훈족의 혼혈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마 제국의 장군으로서 서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으나 서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너무 무능하니 오도아케르는 이민족으로 이루어진 군단들을 통합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로마 제국군은 이민족으로 구성된 군단에게 상대도 되지 못했습니다. 끝내 476년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의 수도 라벤나에 들어가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키며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했고 로마 제국은 이제 동로마 제국만 남게 되죠.
서로만 제국을 멸망한 오도아케르는 스스로 왕에 오르며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유럽은 여러 게르만족들의 분파들이 세운 각각의 왕국들로 일찌감치 쪼개지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위세를 떨쳤던 건 게르만족의 프랑크족 계열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서로만 제국이 멸망한 이후 481년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1세가 지금의 프랑스 땅에 프랑크 왕국을 세웠죠. 한편 서로만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던 오도아케르는 493년 게르만족의 동고트족 계열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고 그의 왕국도 찢어집니다. 이후 유럽은 가장 강력한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각 지역 곳곳에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공존하는 체제가 이어지며 서양의 중세 시대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5세기에 일어난 역사였으며 다음번엔 6세기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